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출시한 순수 전기차 대형 SUV EV9 모델의 공간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6인승 모델의 공간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1열과 2열, 3열, 트렁크까지 전달 드렸었는데요. 운 좋게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6인승과 7인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6인승과 7인승 모델의 2열, 3열 트렁크 공간을 한번 직접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인승 모델의 리뷰를 전달드렸기 때문에 6인승 모델 한번 보고 7인승 모델 보고 이렇게 교차해서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6인승과 7인승은 어떤 특징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6인승 모델의 2열 시트부터 보고 오시죠. 일단 3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버튼 한번 눌러주면 시트가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로 넘어갈 수가 되는데 일단 2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열은 이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을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세우고 이 밑에 보면 이 레버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까지 가장 앞으로 밀었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이러면은 뒤에 승객이 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가장 뒤로 밀었을 때는 이 정도 공간, 상당히 넓은 레그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블 시트라고 해서 스위블 시트는 또 후륜구동 2WD에서 선택이 안 되고 4륜구동 4WD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돌아가요. 이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밑에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90도가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딸깍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고정이 된 거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딸깍하고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세워집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으면 마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되고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을 제 포지션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더 뒤로 안 가요. 이게 앞으로만 갔는데 가장 뒤로 밀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다리 놓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이걸 앞으로 뻗으면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앉았을 때 만약에 여기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리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다리를 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6인승에 이어서 7인승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이 일단 기본이고 7인승 시트도 똑같이 이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건 바로 넘어갑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밀어줬어야 되는데 7인승은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똑같이 이 통로를 통해서 3열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시트 컬러도 똑같은 브라운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리클라이닝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가장 앞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가장 앞으로 밀었을 때는 사실 사람이 탄다기보다는 3열을 들어가는 용도로 앞으로 쭉 민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요 정도로 놓고 이제 타실 것 같아요. 3열에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장 뒤로 밀면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요때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타고 내리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딱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되고, 시트의 뭐 쿠션감이라든지 이런 거 뭐 6인승과 7인승이 동일합니다. 등받이 각도 한번 보여드리면 7인승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래서 7인승도 편합니다. 6인승과 7인승의 차이는 뭐 독립되어 있느냐, 이렇게 벤치형 시트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7인승도 생각보다 이 각도 조절을 많이 된다. 가장 세웠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 6단계? 6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걸이도 내려보면 팔걸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7인승의 경우는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완전히 이렇게 풀 폴딩 했을 때 여기 시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평탄화가 쉽다라는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3열 공간을 6인승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민 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추고 지금 등받이가 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을 때 무릎은 닿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무릎은 닿고 따로 3열이 앞뒤로 움직이진 않아요. 뭐 슬라이딩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인데 이 옆에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꽤 많이 등받이 각도가 눕혀집니다. 이 정도면은 3열도 되게 편한데요. 웬만한 SUV의 2열보다도 더 많이 눕혀지는 3열 시트입니다. 전동으로 조절된다라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도 전동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리어 커터 글라스는 따로 이중 접합 차음유리는 아닙니다. 요 1열과 2열까지만 이중 접합유리고 여기는 이중은 아니에요. 그래도 창문이 있으니까 되게 개방감이 좋고 시원하고 이 위에도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열의 실내등은 여기 위에서 켜고 끌 수 있고 여기도 송풍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따로 3열에서 온도 조절까지는 안 돼요. 온도 조절까지는 안 되지만 컵홀더랑 USB C타입 포트 좌우에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다리를 뻗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6인승은 이렇게 다리를 뻗으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성인 남자도 충분히 3열에 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막 카니발만큼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바닥도 좀 평평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좀 오래 뭐 한 30분 40분 이상 가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7인승 3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쓱 밀렸을 때 진입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 건 뭐 7인승과 6인승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이쪽 시트는 뒤로 많이 밀려 있어. 그랬을 때는 아예 이렇게 무릎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구겨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살짝 밀어 볼게요. 이걸 어느 정도 밀었냐면 뭐 앞에 승객이 딱 적당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앞좌석을 밀었을 때는 3열 승객이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 있고 무릎이 이렇게 엉덩이를 많이 빼면 닿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이 닿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 옆자리도 한번 세워 볼게요.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앵글이 가리는구나. 잠시 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뭐 전체적인 3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인승 시트를 선택해야 이 3열이 전동 시트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3열이 수동이에요. 그래서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어서 등받이 각도를 눕히고 세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트렁크에서 이 스트랩을 잡아 당겨서 폴딩만 가능하고 따로 이 등받이 각도가 세워진다든지 눕혀진다든지 전동 버튼도 아예 없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7인승보다는 6인승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발을 뻗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7인승은 발을 못 뻗으니까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있고 근데 뭐 충전 포트나 컵홀더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세워 볼게요. 여기 한번 세웠을 때는 확실히 좀 6인승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레그룸이 좀 답답한 거지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은 178 성인 남자가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꼿꼿이 펴고 앉더라도 머리는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헤드룸은 넉넉한 편이다. 다만 레그룸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차박이나 캠핑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2열을 프라이빗하게 만들고 3열에 전동 시트가 있고 그리고 또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 트렁크에서 버튼 한 번으로 이 3열을 접고 2열도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성 부분으로 본다면 제가 6인승과 7인승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6인승을 선택할 것 같다. 그런데 뭐 차박 용도로 생각하신다면 6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6인승 모델의 트렁크 전동 트렁크로 개방이 가능하고 지금은 3열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3열이 세워져 있을 때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제 손으로 하나, 둘, 세 뼘이 안 돼요. 세 뼘이 안 되는 요 길이감을 가지고 있고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렇게 다 세웠을 때는 골프백을 넣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요 안쪽에는 12V 시거잭이 있고 요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차박할 때 저도 뭐 차박까지는 아니지만 디펜더에서 차크닉을 해보니까 안에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안에서 트렁크 여는 버튼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을 한번 접어볼게요. 이 왼쪽에 전동으로 접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버튼 한번 누르면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접히네요.
그래서 보통 3열에 사람을 안 태울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넓은 트렁크 용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오, 굉장히 넓네요. 3열을 접으니까 굉장히 넓고, 제가 한번 안에 타볼까요? 네, 신발 벗고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디펜더 안에 타면은 머리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닿지 않거든요. 아, 근데 EV9은 닿네. 머리가 닿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편하게 앉아있을 되게 높네. 그래서 성인 남자가 이렇게 좀 앉아있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2열을 한번 접어볼게요. 2열도 여기서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는 지금 짐이 있어서 다 안 접힌 것 같은데, 지금 슬라이딩을 가장 뒤로 해볼게요. 평평하게 최대한 평탄화로 만들어서 왼쪽도 가장 뒤쪽으로 슬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틈 없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EV9 지금 6인승 시트에 3열과 2열을 모두 접었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타볼게요.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지. 지금 이 차량의 전장은 5.1m가 넘고 휠 베이스는 3.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 정도 휠 베이스가 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누웠을 때 충분해요.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아주 충분합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 손이 있는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평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7인승 모델의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3열이 세워져 있을 때 공간은 6인승과 똑같아요. 3열을 한번 접어볼게요. 6인승은 여기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전동으로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었지만 7인승은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2열만 접을 수 있게끔 버튼이 제공되고 있어서 이 스트랩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밀어 주셔야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스트랩만 당겨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7인승 모델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거잭도 있고 이 버튼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똑같아요. 인승만 다른 거지 뭐 7인승이 더 길고 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열을 접을 때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이제 2열 접어 주시고,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2열을 접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인승 모델과 똑같이 되게 되는데, 6인승 모델과의 차이점은 좀 가운데 부분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6인승 모델과 똑같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갔을 때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누워보면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누웠을 때 좀 편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6인승 모델 구입하시면 여기 평탄화 작업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까지는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누워보면, 네, 제가 178인데 178 성인 남자는 충분히 발끝, 머리끝까지 여기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넓어요. 아주 넓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부분은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휠베이스도 3.1m나 되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 EV9의 6인승과 7인승 모델의 공간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6인승 모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지만 6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 각각의 장단점, 특징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두 시트 모두 매력이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했으니까요. 시승기 영상과 다양한 EV9 리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간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